이럴 거면 헤어져 입니다. 근데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말 안 하는 거 본인도 알죠? 이 모든 이유는 연애를 할 때는 평소에 좋아 죽다가도 갑자기 거칠게 되고 집착하는 사람 있죠. 사실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연락 잠깐 안 된 게 내가 죽을 죄를 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런 유형의 연애를 하는 사람이 집착만 강한 건 아니거든요. 질투심도 되게 강해요.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남자들과 놀고 온 거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무관심한 척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쌓아두다가 싸울 때 한 번에 터트리기도 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대를 집착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상대방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스스로 맨날 연애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 똥차 컬렉터라고 하죠. 남들이 볼 때는 딱 봐도 이상한 사람인데 굳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다,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만나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만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런 사랑을 하는 유형이 바로 불안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체 불안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내가 불안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연애를 하는 상대방한테 연락하는 것에 유독 계속 집착을 하는지, 어떨 때는 상대방이 너무나 좋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상대방이 너무나 믿기도 한지,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면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면 불안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안형은 상대방한테 계속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연애가 힘든 만큼 인생도 굉장히 힘든 편이에요.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에 대해서 비교를 한 영상은 이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불안형을 가진 사람 많이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가성입니다. 불안형 애착은 양가형 애착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양가라는 것은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증오, 복종과 반항, 쾌락과 고통, 금기와 욕망 등 이 대립적인 감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연애를 할 때 불안형인 사람은 이러한 양가성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밀어내려고도 계속하면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땡기려고도 하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마다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양가적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안형이 밀어내는 행위로는 항의 행동이 있습니다. 흔히 연애에서 밀당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으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불안형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밀당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불안형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연인이 잠깐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안형은 너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 그럼 나도 뭔가를 보여줄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해버렸어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죠. 상대방의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비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불안한 형태가 되고 나서는 불안형인 사람들은 바빴어? 아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근데 안 괜찮아요. 너 저번에 바쁜 척 했지? 너도 한번 늦게 와라. 너 연락 안 해? 그럼 나도 연락 안 해. 우리 끝났어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항의 행동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연애를 하는 나의 상대방을 계속해서 사랑의 시험대에 오르게 해요. 대표적인 방식이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별로 협박을 하는 것인데요. 흔히 이럴 거면 헤어져 입니다. 근데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말 안 하는 거 본인도 알죠? 이 모든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유는 내 사랑을 그냥 확인받고 싶어서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방식인 거고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안형은 맨날 상대방을 밀어내고 떽떽거리는 행동만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상대방을 밀어내는 만큼 상대방을 땡기는 양가성이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땡기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형이 땡기는 것으로는 활성화 전략이 있습니다. 불안형인 사람과 연애 얘기를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남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를 그냥 이용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연애를 하는 당사자인 불안형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날 기회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무리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흔히 말해서 손해보고 지고 들어가는 연애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근데 앞서 말했던 항의 행동이랑은 완전히 반대가 되죠.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잘 보면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 다 상대방한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죠. 연애 상대한테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생각이나 감정을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활성화 전략이 켜지게 되면 상대방을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보려고 해요. 항의 행동을 통해서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는 나, 대단한 너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이 하는 행위, 안 좋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다 좋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도 상대방한테 맡겨버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한 건데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닐까 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나와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까? 네,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정말 흔치 않을 거야. 네, 더 좋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네, 주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안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뀔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너는 아닐 거예요, 그 역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이 바로 불안형이 연애를 할 때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연애를 할 때 스스로 좋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면서도 계속 그 연애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정리하면 불안형은 항의 행동과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내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받고자 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계속 집착하기도 하면서, 아니면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하면서, 이런 양가성의 감정이 계속 들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불안형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양가성이 가리키는 것은 똑같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나를 떠나갈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안형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먼저 불안형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스타일과는 다르게. 첫 번째로 남 탓 좀 하세요. 남 탓 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그리고 다루지는 않지만 혼란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애착이 형성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고요. 두 번째는 나의 호르몬이 선천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두 가지 다 내 탓인가요? 아니면 적어도 내 탓은 아닐 거예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던,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던, 뭐 탓하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내 탓은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불안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양가성의 특징 때문에 내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자기의 감정을 분일 못 이겨서 화를 내다가도, 그러다가도 상대방한테 쩔쩔매면서 미안하다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살다 보면은 다 자기 탓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는 100% 내 탓 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형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점, 가장 힘들어하는 점 중에 하나가 내 탓이 아닌 것도 내 탓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봐 그 사람을 애써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뻔한데도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줬다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해줬다면, 내가 좀 더 잘 말해줬다면 이라고 자기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만약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을 탓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다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속으로라도 상대방의 탓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탓을 해도 되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 정도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꽁꽁 묶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불안형이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처음부터 오픈을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아닌 척 하지 말고요. 그래야지 편하게, 상대방도 편하게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이 남 탓을 하라는 게 무조건 상대방한테 너 연락 왜 안 받아?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라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은 바로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불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줘.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냥 연락해줘. 그래야 내가 편해.
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 딴 데서 막 불안형은 안정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연애를 하여 막 이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애초에 애착 유형이라는 것에 시작된 게 존 볼비 교수가 애기들 두고 나서 부모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애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걸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네 가지로 쪼개진다 라고 그냥 정의를 했던 거예요. 이게 넘어갔던 게 애기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한테도 가게 되니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방식이 있네 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지, 불안형이라는 게 문제다 라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형을 바꿔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알려주는 거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전제는 옳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과거에는 정신병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정신병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쉽게 말해서 불안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납득시켜주는 방향으로 말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성인이 되면은 성격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착 유형도 바뀌기가 쉽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도, 선생도, 심리 전공자도, 정신과 의사들도 함부로 그 사람의 성격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단지 현실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지들이 뭐라고 자꾸 솔루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항의 행동을 통해서나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안정형이 될 거야 이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불안형이면 나는 불안형인 사람이구나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말맞다나 획득한 안정형 이라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 사정을 말해요. 근데 말을 해줬는데도 상대방이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을 시켜줘야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좀 더 배려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상대방이 안 해준다면요? 헤어지세요. 안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적어도 나한테는 안 맞는 사람,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내 탓인가요? 아니요. 그럼 상대 탓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그뿐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뿐입니다. 첫 번째로 남 탓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연애를 할 때 드라마 찍지 말고 연애를 하세요. 불안형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면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꾸 그거를 현실에 대입시키려고 해요. 이래도 내 맘 알아주겠지? 네, 못 알아줍니다. 이건 운명적 만남 아닌가? 네,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똥차가고 벤츠 올 겁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내가 뭔가 특별한 연애를 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연애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연애하기에 가장 좋은 유형이라고 말하는 안정형을 불안형이 만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재미없는 연애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연애라는 것은 막 밀당을 하고 막 서로 격정적인 사랑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있으면 더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연애예요.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고요. 놀이공원을 가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좋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왜 내가 연애를 하게 됐는지, 내가 좋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것을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서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게 된 건지요. 그것만 잘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있는지 아닌지, 내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불안형인 분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안형인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 탓도 내 탓, 내 탓도 내 탓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단지 내가 이런 성향을 가졌다 라는 것 정도로 우선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옳고 그르냐 라는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자기 개인적인 연애잖아요.
내가 100%인 주인공이 연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자기한테 둬야 돼요. 내가 굳이 연애를 할 때 피해자의 역할, 주연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악역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연애, 그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불안형인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너무나 힘들고 그런 순간이 있다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만나고 내가 좋아지려고 만나는 게 연애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을 납득시켜주고,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잘 고민해보세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를요. 너무 말을 세게 해서 미안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끝.